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 2016년에 멘토링 했던 후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잠실에 축하해주러 갔다가 그때 같이 만났던 청년 멘토링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고 또 뭐 이직을 준비하고 아니면 뭐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청년들이 많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 잠깐 돌이켜보면 저희 첫 선택은 고등학교 진학 때였던 것 같아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하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하냐 고민을 하다 뭐 집이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빨리 또 그때 당시에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학금도 받으며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오토바이에 좀 미쳤습니다. 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으시죠? 예, 오토바이 미쳐가지고 그때 폭풍 질주를 하고 공부는 완전 뒷전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한 번 이제 내리막을 쭉 내려가니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뭐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뭐 취업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했던 저의 선택은 대학을 진학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대학을 지원해서 간 거죠. 근데 저는 군대를 갔다 오면 세상이 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이제 나오니까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마음만 달라진 거지 그런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 막노동 일을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젊었고 혈기왕성하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뭐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좀 두려움이나 이런 불안들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면 되겠다는데 만만치 않았죠.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아파트 정화조 청소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정화조 청소일, 일단 뭐 더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첫날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여러분 날라다닌 개미한테 쏘여본 적 있어요? 이게 머리가 삐죽삐죽습니다. 예, 정말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배웠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는 2학기가 되면 가취업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선택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게 그 백화점 판매사원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 그래서 아파트 정화조 청소일이 끝나고 나서 백화점 판매사원 일을 했었죠. 제가 근무했던 곳이 롯데백화점 본점 을지로에 있는 소공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백화점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신세계 강남이 1등이라고 하던데 그때는 뭐 압도적 1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곳이 매장의 평수가 한 30평? 브랜드는 이제 신사복 브랜드였고요. SS패션이라고 삼성물산. 네,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백화점 세일 때 10월에 이럴 때 하루 매출이요 막 1억 5천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이었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루에 한 벌, 뭐 두 벌 그렇게 팔았으니까요. 그만큼 판매에 대한 소질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56kg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지금 몸무게가 84kg거든요. 56kg.
진짜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행사장에서 몸에서 이제 이상을 느껴가지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링겔을 맞고 병원에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을 가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꼭 일을 해야겠냐. 근데 저는 이 일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제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맞았던 건데 단지 그런 스킬이나 어떤 포인트를 못 잡다 보니까 제가 좀 배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에서 끝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야간대를 도전하게 됐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백화점 일을 하면서 야간대를 가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끝나는 시간도 굉장히 늦고요. 그리고 그런 의지도 왜냐면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예. 낮에 일하고 밤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 저한테 기적적인 기회가 한번 왔었어요. 그게 바로 LG 패션이라는 대기업에 경력직 입사 제안이 왔는데 같이 근무하던 그 선배가 저를 추천해줘서 사실 원래 내정자가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면접을 좀 잘 본 것 같아요. 운이 좋게. 그래서 이제 기적적인 합격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대기업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대기업 생활도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쓰던 언어, 그리고 몸에 뱉던 습관들이 어떤 이제 또 이제 회사라는 현장에 있다가 회사라는 곳을 가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만만치도 않고 그들이 쓰는 언어들 그리고 또 배워야 할 것들 항상 말로 하다가 모든 게 문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 적응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바닥부터 올라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두려움이나 도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겨냈고 또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중견기업에서 근무할 기회도 줘서 열심히 생활하다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또한 이제 작년에 퇴직을 하고 나서 1인 기업으로 살아가는 선배들 그리고 멘토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정화되는 시기니까 네 길을 묵묵하게 가라. 근데 솔직히 제가 하루하루 힘들다 보니까 그게 이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하면. 왜냐면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근데 그게 조금씩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가 지금 완전히 끊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책도 좀 쓰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개발. 왜냐면 제가 올해 이제 KPC라는 이제 코칭 자격증 도전하는 게 목표가 있고요. 인증 프로그램, 교직원 대상으로 코칭 프로그램을 좀 만들 계획이에요.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관련된 밀레니얼 리더십이라고 해서 또 다른 분하고도 콜라보해서 지금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지금 20대, 10대부터 20대까지 쭉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과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하냐.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주변에 이런 커리어 코치를 하던 이제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뭐 꿈을 가져라, 너의 열정을 믿어라 하는데 그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걸요 쭉 나열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직업이 됐던 직무가 됐던 그걸 반드시 나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열한 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보를 막 수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한 거를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선별할 때는 멘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멘토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멘토를 찾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제 목표가 뭐였냐면 새로운 분 365명 만나는 게 목표인데 다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면서 느낀 결론 두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은 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럼 송은천 하면 어떤 결과물이 있고 어떤 자연스러움이 있을지 그걸 찾아가는 여행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를 선별하는 작업에선 반드시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도 느낀 부분이에요. 지금 현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뭐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재택근무를 한다는 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고 이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멘토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유튜브에도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책에도 여러 정보가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선호했던, 여러분들이 선호를 통해서 선별하는 작업에서 이제 선택할 일만 남을 거예요. 왜? 멘토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걸러내야죠. 아, 이건 물어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그건 누구도 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는 이 구조가 지금 제일 필요한 여러분들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를 먼저 처음에 정보를 수집해서 얻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선호를 통해서 얻는 이 정보 나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별할 거냐? 그거는 멘토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행동을 옮기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수가 되실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말이네요. 선호, 선별, 선택, 선수. 이 4단계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턴을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아침부터 꾸준하게 시간 조직화 효과를 만드셔야 돼요. 아, 그냥 하루하루, 아, 오늘 힘들다. 그러면 또 내일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어려워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저 또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만 동기부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아마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송프로도 지금 도전을 할 거고요. 왜 도전을 하냐? 그리고 제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냐?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될 때까지 하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행복한 전화 보내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